네, 오늘은 절점과 원인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객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델 포트폴리오가 없던 시절에는 이 초보 투자자들이 스스로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 번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 답변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대단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늘 한결같았다는 것도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 수차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늘 답변이 한결같았던 이유는 저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물론 에너지 균형이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고,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균형 라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웅봉이 나타나고 나서 석 달 이내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영웅봉이 중심이 되니까 그 영웅봉을 중심으로 리딩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요, 근본이 있는 원인점, 즉 족보가 있는 원인점을 중심으로 리딩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파동이 바뀌면서 멀쩡하게 있던 원인점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수년간 했던 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패턴 분석을 넘어서 드림팀도 여러분 다 마스터하셨고, 에너지론에서도 절점과 원인점 그리고 복원 전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불안하거나 혹은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해야만 실력이 있는 차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의 방향이 또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결코 불안하실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절점, 원인점,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원인점은 발원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모든 파동의 시작점, 그게 바로 원인점이죠. 절점은 그 원인점보다도 좀 더 현실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파동의 시작점에서 조그마한 음봉으로 최종적인 봉으로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양봉이 연이어 나오면서 새로운 파동이 형성되었다면 에너지의 발원점은 어디입니까? 그 음봉의 종가잖아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파동의 최저점이 분명히 원인점이 될 겁니다. 발원점이니까. 발원점보다 높이는 하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파동 안에서 종가 기준으로 원인점보다 더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파동에서 최극단에 존재하는 가격을 원인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점에서 거래가 형성되었다면, 그러니까 그 음봉에서 매우 강한 거래가 실려서 태음봉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실제로 지지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은 그 음봉의 시가입니다. 혹여 그 음봉이 5일선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터진 3개월 이내의 음봉이라면 당연히 그 음봉의 시가가 지지력이 집중되는 에너지 라인이 됩니다. 이때 실질적 에너지가 집중된 라인을 우리는 절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파동의 발원지는 왼쪽 화살표가 표시하는 음봉의 종가가 되겠죠. 발원지보다 더 높은 하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음봉의 종가가 그 파동에서 가장 낮은 곳이니까 별 어려움 없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에서의 원인점은 어디겠습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음봉의 종가가 가장 낮지만 원인점은 종가와 시가 모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원인점은 가운데 양봉의 시가가 됩니다. 자, 다시 왼쪽 화살표로 가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실질적 지지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봉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면 지지력은 음봉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음봉의 시가에서 수평선을 그어보면 그곳이 지지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만 알면 되지 왜 굳이 원인점, 절점 운운하는 걸까요? 앞으로 공부를 통해서 굉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우선 절점은 도처에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원인점은 하나의 파동에 오로지 하나의 원인점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동의 근원이자 에너지의 발원점이기 때문에 원인점이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이 무너졌을 때를 말합니다. 즉 원인점에서 시종가 모두 이탈되었을 때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원인점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음봉의 에너지가 매우 강성해서 절점만 무너져도 큰 하락이 예상되는데 굳이 원인점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어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더욱 궁금해지시죠? 거래는 결국 절점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는 말인데 굳이 원인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샘플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수평선에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원인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캔들 볼륨 차트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 나름 태음봉이었다는 것을 아래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 달 이내에 태음봉이기에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N파동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모 구간에서 지지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 라인에서 원인점에 힘이 생긴 시기는 직전 고점을 넘긴 이후입니다. 파동이 생겼다는 것이고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고 이때부터 모든 지지점에서 에너지는 유효기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지지선에서는 토끼처럼 튀어야 된다라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지금 토끼처럼 튀기는 걸커녕 바닥에서 바들바들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6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버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절점일 뿐이고 아직 근본을 가진 지지점이 아니기에 강한 지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원인점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반드시 N파동이 완성돼야만 합니다. N파동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절점이 될 수는 있어도 원인점은 될 수 없어요. 원인점이 없는 지지나 저항은 미완의 에너지로 봅니다. 갭 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힘도 없어요. 하지만 원인점을 가진 지지나 저항은 유효기간도 없고 심지어 완전히 훼손된 것도 되살아납니다. 근본이 없다면 에너지의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원인점이 있는 절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화단에 심은 꽃과 화분에 심은 꽃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두 번째, 아무리 시황의 방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원인점이 깨지면 파동은 붕괴된 것으로 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원인점까지 붕괴된 종목은 완전히 생명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를 금지합니다. 세 번째, 상승의 원인점은 5일선 아래에서 시종가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락의 원인점은 5일선 위에서 시종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마치 쟁반 위에 물을 뿌리면 어디가 근원점인지 모르는 것처럼 횡보 시에는 원인점이 반드시 극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격전지 에너지에서 공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6영업일 이상 횡보하다가 방향을 최초로 틀게 되면 원인점의 위치는 그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6영업일 횡보가 파동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지만 파동에 준하는 발원적 에너지로 쳐주겠다는 말이죠.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다 배우셨어요. 다시 복습해 보실까요? 태음봉이 보이죠? 커다란 음봉. 게다가 또 하나의 음봉이 겹쳐져 있다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런 강력한 원인점 아래서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저항을 확실하게 밟고 서거나 혹은 가격적 메리트를 줬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죠. 위 차트라면 붉은색 수평선을 완전히 넘어서야만 확실하게 밟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